그래서 대리 시험을 본단 말이야. 과거 시험. 그래갖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시험 감독관이 어떤 글이 유광옥이 지은 글이냐 그거를 찾는 시험을 한단 말이야. 근데 못 찾아. 왜냐면 유광옥이 돈을 조금 받은 사람과 많이 받은 사람 있지? 답안지를 차등해서 적어서 내. 그 정도로 시험을 보는 재주가 대단한 사람이야. 나중에 들켜가지고 잡혀간다는 소식을 들은 다음에 질에 겁을 먹고 술 먹은 다음에 물에 빠져 죽었어. 이게 유광옥전의 내용인데 그럼 왜 여기 실렸을까? 앞에 시조하고 한시의 내용하고 똑같아. 현실 비판적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함께 묶인 거야. 이런 공통점도 좀 알아뒀으면 좋겠네. 자, 본문 봐봐. 천하가 버글거리며 온통 이 끝을 위하여. 이게 단초 실마리를 말하는 거야. 이게 실마리.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에 매달려 이 끝을 위하여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 있잖아. 이익이 되는 것만 추구하고 쫓아간다 그런 얘기야. 세상의 일을 숭상함이 오래되었다. 이게 당시라고 하면 좀 그렇지. 세태를 말하는 거야. 세태가 뭐야? 세상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현실이 이렇게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아주 부정적인 모습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나 이 끝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 끝 때문에 죽는다. 그러면 이익을 추구하다가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 이익 때문에 죽게 된다. 그런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이를 말하지 아니하고 소인은 이 끝을 위하여 죽기까지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여기 지금 군자하고 소인은 완전히 반대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지? 대비가 되지. 그지? 서울의 장인밭이야. 장인밭이 기술자야. 장사치들이 모이는 곳이다. 묻 거래할 수 있는 물품은 그 가게에서 별처럼 버려 있고 바둑판처럼 펼쳐 있다. 그러면 별처럼 많고 바둑판처럼 넓게 펼쳐져 있다. 그러면 파는 물품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야. 알았니? 남에게 손과 손가락을 파는 사람도 있고 어깨와 등을 파는 사람도 있고 뒷간 치는 사람도 있고 칼을 갈아서 소 잡는 사람도 있고 얼굴을 꾸며 몸을 파는 사람도 있으니 세상에서 사고 파는 것이 이처럼 극도에 달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있잖아. 이익이 되는 거면 팔고 사지 않는 게 없어. 돈만 된다면, 이익만 된다면 모든 걸 다 판다고. 어느 정도야? 손과 손가락을 팔 정도야. 얼굴을 팔고 몸을 팔 정도야. 이게 현실이라는 얘기야. 알았어? 결국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을 이야기했고 부정적인 세태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야. 자, 중량 넘어갈까? 유광옥은 영남 합천군 사람이다. 시를 대강 할 줄 알았으며 과체를 잘한다고 남쪽 지방에 소문이 났으나, 자, 과체가 과거 시험을 말하는 거야. 과거 시험. 그의 집은 가난해. 지체 또한 미천했어. 먼 시골 풍속에 과거 그를 팔아 생계를 삼는 자가 많았는데, 이게 유광옥의 실체지, 그지? 광옥 또한 그것 이득을 취하였다. 와, 이익을 취했대. 돈 받고 과거 시험을 해줬다는 얘기지. 일찍이 영남 향시 합격하여 장차 서울로 과거 보러 가는데 부인들이 타는 수레로 길에서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영남 향시라는 게 지방 시험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합격해야 서울로 올라가는 거지. 당돼 보니 붉은 문이 여러 겹이고 화려한 집이 수십 채인데 얼굴은 이고 수염이 성긴 듬성듬성난 몇 사람이 바야흐로 이제 막 종이를 펼쳐놓고 팔 힘을 뽐내며 글을 써보여 그 진퇴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괄호를 한번 묶어볼래? 붉은 겹문으로 여러 겹이 돼 있고 쭉 해서 진퇴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게 지금 과거 시험이잖아. 과거 시험.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야. 자, 유광옥 앞에 나타난 건 바로 과거 시험에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거야. 자, 그 집 안채에 광옥의 숙소를 정해두고 매일 5번의 진수성찬을 바치고, 이 얘기는 숙소를 잡아주고 진수성찬, 아주 사내진미, 좋은 음식과 반찬과 밥 뭐 이런 거야. 이런 극진이 대해줬단 말이야. 극진이 대접했다. 누구를? 광옥을. 이유는 뭘까? 대리시험 보러 가야 되니까. 자, 한 번씩 내려와서 공경히 대하는 것이 마치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듯. 비유적 표현. 이윽고 과거를 치르렀는데 주인의 아들이, 이 주인의 아들 대신 가는구나. 과연 광옥의 글로 진사에 올랐다. 그러면 돈 주고 진사 자리를 얻은 거나 마찬가지, 그지? 이에 짐을 꾸려 보냈는데, 자, 그걸로 받은 게 뭐야? 말 한 필, 종 한 사람. 자기 집에 돌아와 보니 2만 전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고, 그가 빌렸던 고을의 환자는 이미, 환자가 뭐냐면 이 돈 빌린 거야. 환자 알지? 환곡이라고 보통 그러잖아. 환곡. 봄에 있잖아, 먹을 게 없어갖고 관청에서 곡식을 빌려다가 가을 되면 추수하면 갚는 거, 그게 환곡이거든. 곡식으로 빌렸거든. 이미 감사가 갚을 터였다. 그러면 과거 시험 하나 대신 봐주고 그 집 아들 진사 만들어줬더니 이런 있잖아, 이렇게 많은 혜택을 얻은 거야. 알았니? 자, 말 한 필, 종 한 사람, 2만 전 고을의 환자를 다 갚아서, 여기 그 집 아들을 진사로 만들어주고 나서 얻은 것들이라고. 광옥의 문사는 격이 별로 높은 것이 아니고, 자, 광옥의 글에 대한, 자, 밑줄 쳐볼게. 광옥의 문사는 별로 아니고 다만 장기인데, 요게 우리가 보통 그 고전 소설에서 나오는 것 중에 중요한 거지. 뭔데? 이게 평가야, 평가. 자, 평가. 광옥에 대한 평가인데 누가 내린 걸까? 서술자가 내린 거야. 서술자의 평가가 들어갔다. 알겠지? 서술자가 봤을 때는 광옥의 글이라는 게 그렇게 뭐 대단히 훌륭하거나 좋은 건 아니야. 그냥 잔재주를 부리는 거고, 여기까지 해볼게. 득이했던 것이다. 서술자 개입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그지? 서술자의 평가는 광옥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다. 알겠지? 조그만 잔재주 정도 부릴 정도다라고 얘기한 거야. 광옥은 이미 늙었는데 더욱 나라에 소문이 났대. 그랬더니 이번엔 경시관, 시험 감독관이야. 경시관이 감사를 만난 자리에서 물었어. 뭐라 했어? 영남의 인재 가운데 누가 제일입니까? 그랬더니 감사가 유광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번에 내가 반드시 장원으로 뽑겠소. 자, 이 얘기는 유광옥, 광옥의 글을 자기가 광옥의 글을 찾아내겠다라는 거야. 찾아내겠다. 자, 광옥이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내가 한번 찾아낼 거야. 그런지 알았니? 자, 그랬더니 뭐라고 그냥 감사가, 당신이 그렇게 골라낼 수 있을까요? 어려울 텐데 나 능히 할 수 있습니다. 광옥이란 사람의 글을 찾아낼 수 있다고 경시관이 얘기한 거지. 마침내 서로 논란하다가 광옥의 글을 알아냈느냐 못하느냐 내기까지 하게 됐단 말이야. 자, 감사하고 내기를 했어. 경시관이 이윽고 과장에 올라 시제, 자, 지금 시험 문제를 낸 거지. 영남 10월 중구해를 여니 남북쪽의 기후가 같지 않음을 탄식한다라는, 자, 요런 시제를 낸 거야. 요거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되는 거야. 영남 10월에 중구해를 여니, 자, 봐봐. 10월 달에, 10월이면 10월 달에 하는 놀이를 해야 되잖아. 중구에는 이거는 9월 9일 날 하는 거니까 9월엔 하는 놀이야, 놀이. 자, 시간은 지금 10월 달인데 놀이는 9월 달을 여니, 9월 달에 하는 걸 여니 남쪽과 북쪽의 기후가 같지 않음을 탄식한다. 그럼 9월 달에 할 걸 10월 달에 하는 거니까 안 맞지 않아, 절기하고. 알았니?
조금 있다가 시권 하나가 들어왔는데 시권 이게 바로 광옥이 답안지를 작성한 거야. 뭐라고 적어놓을까? 중양절 놀이가 또한 중음달에 펼쳐지니 이와 중양절 구구절이라고 보통 얘기해. 9월 9일날이라서 구구절. 중양절 놀이가 또한 중음달에 10월달에 10월이지. 북쪽에서 오신 손님은 남쪽 대운술로 먹고 취하였네. 자, 각자 여기 기후가 같지 않기 때문에 북쪽에서 오신 손님은 남쪽 대운술로 억지로 먹고 취하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시기에 맞지가 않아, 날씨에 맞지가 않아. 북쪽에 있는 사람은 와가지고 남쪽에서 대운술을 먹었대 라고 했다. 시간이 그것을 읽고 말했다. 이것은 광옥의 솜씨가 틀림없다. 광옥이 지은 거다. 이거 경시관이 얘기한 거야. 이유는 뭐야? 아주 잘 썼단 말이야. 그래서 광옥이 지은 거라고 얘기한 거야. 주묵으로 비점을 마구 쳐서, 자, 비점은 뭐 본래 낙점이라고 하지, 뭐냐면 이렇게 글을 막 썼잖아. 거기다 막 점을 찍는 거야. 아, 여기 잘 썼네. 이런 게 비점이야. 마구 쳐서 이하 등급을 매겨 장원으로 뽑았다. 또 어떤 시권이 있어가지고 잘못 작법을 글 짓는 것을 합치게 되므로 2등을 했고 또 한 거리씩은 3등을 했고 미봉을 떼어보니 전부 광옥의 이름은 없었어. 그럼 틀렸잖아 지금. 경시관이 광옥의 답안지를 찾는다고 했는데 장원 뽑고 또 2등 뽑고 3등 뽑았는데 딱 이름을 까보니까 광옥이 아니었어. 몰래 조사해보니 사실은 이거 다 광옥이 지은 거지, 그지? 모두 광옥이 남에게 돈을 받고 돈에 적고 많고 이런 것에 대해서 차등 있게 지어놓은 거야. 어느 정도로 답안지를 잘 작성하는지 알겠지, 그지? 응? 그 정도로 광옥이 답안지 작성에 능수능란하다. 시관은 비록 그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감사가 자신의 글 보는 안목을 믿지 않을 것으로 염려하여 광옥의 공초를 얻어 증거로 삼기 위해 합천군에 이관하여 광옥을 잡아 보내도록 하였다. 자, 그러니까 봐봐, 생각해봐. 시관은 이게 사실이라는 걸 알았지만 감사가 자신의 글 보는 안목을 믿지 않을 것으로 염려하여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단 말이야. 그래놓고 나중에 광옥을 잡아다가 이걸 갖다가 밝히는 거야. 알았니? 그러나 실상 옥사를 일으킬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벌 주려고 했던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가 차등해서 지었느냐 이거 확인하려고 한 거야. 어? 너가 왜 답안지를 가짜로 작성해가지고 너 벌 받아야 돼 이게 아니라, 알았지? 광옥이 군수에게 잡혀 장차 압송되기 직전에 두려워하며 나는 과적이라 가더라도 역시 죽을 것이니 나는 과적이다. 이 과적이 부정행위자를 말하는 거지. 죽을 것이니 가지 않는 것만 갖지 못하다 가지 않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야. 라고 비교. 밤에 친척들과 더불어 마음껏 술을 마시고 몰래 강에 투신해서 죽었다. 시관은 이 얘기를 듣고 애석해하였다. 그래도 글재주가 있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 재능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만 모두 아까워했지만 군자는 광옥이 죽어 없어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왜? 이 군자는 누굴까? 군자 생각에는 대리시험을 보고 부정행위라는 건 부당한 일이야. 그러니까 광옥이 아무리 글재주 잔재주가 좋아도 죽는 게 옳은 일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매화 외사는 말한다. 매화 외사. 자, 매화 외사. 봐봐. 이옥이라는 사람이 지어놓은 거잖아, 그지? 근데 이옥이 아니라 가상인물, 객관적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인물을 등장시킨 거야. 알았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옥이 스스로 내 생각에는 말이야. 그러면 너무 주관적이니까 매화외사 이게 이옥이거든 사실은. 알았니? 자, 매화외사 객관적으로 내가 봤을 때
세상에 팔 수 없는 것은 없다. 이 얘기를 인정하는 거야. 뭐든지 팔고 사는 거야. 몸을 팔고 그래서 남의 종이 되는 자도 있고 미세한 털과 형체 없는 꿈까지 모두 사고 팔 수 있으나 아직 그 마음을 파는 자는 있지 않다. 마음은 팔 수 없다는 얘기야. 알았니? 아마도 모든 사물은 다 팔 수 있지만 마음은 팔 수가 없었다. 마음을 팔 수가 없다. 자, 선생님, 양심의 양심. 마음이 양심이라고. 자기가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걸 광옥이 스스로 알고 있단 말이야. 자, 유광옥과 같은 자 또한 그 마음까지 팔아 버린 자인가? 아, 누가 알았으랴. 천하에 파는 것 중에서 지극히 천한 매매를 글 읽는 자가 하였다. 이게 현실이고 세태란 말이야. 법전에 주는 것과 받는 것이 죄가 같다라고 하였다. 파는 거나 받는 거나 모두 부정한 건 마찬가지다. 알았니? 자,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받는 사람도 문제가 있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인 문제다. 즉 사회적인 문제라는 얘기가 뭐냐면 모두의 문제다. 공동의 문제다. 유광옥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글 읽는 자는 법을 지켜야 될 지식인, 여기서는 유광옥 같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극히 천한 매매를 마음까지 팔아버린 자가 유광옥이라고 했잖아. 이거 아주 지극히 천한 매매라고 해서는 안 될 걸 했기 때문에 그게 글 읽는 자, 도덕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걸 알고 있는 사대부 양반들이 했다는 거야. 그게 더 한심하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유광옥만 몰아세울 게 아니라 받는 놈, 파는 놈 모두 다 사회적 문제, 공동의 문제다. 이게 유광옥만의 파는 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매화회사 이옥이라는 인물이 객관적인 어떤 인물로 등장해가지고 당시의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유광옥전 잘 봅시다. 뭐냐면 문제 풀기 전에 유광옥전, 여기는 지금 유광옥전은 세태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 네, 세태소설. 세태가 뭐야? 세상 모습. 근데 이게 그 당시뿐만 아니라 쭉 지금까지도 있을 수 있는 얘기라는 거야. 알겠어? 그치? 뭐 당연히 시간적 배경은 조선 후기거든. 유광옥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서울은 과거 보는 데고 영남 합천이 나왔는데 여기는 유광옥이 이름을 날리던 거기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간적 배경은 두 군데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유광옥 그리고 나서 전이라 그랬죠. 전. 이 전이 전기문의 형식이라는 얘기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걸 뭐라 그래? 일대기라고 하지. 그지? 일대기. 자, 그 다음에 잘 생각해봐. 세태소설인데 유광옥 같은 사람, 대리시험, 부정시험 하는 사람을 비판했다? 맞아. 근데 사실은 이런 부정한 시험이 가능했던 그때 시대의 과거 시험을 비판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유광옥이라는 자의 대리시험도 비판이지만 그게 가능했던 과거 시험제도, 당시의 과거 시험제도에 대한 비판이라고. 알겠지? 그지? 마지막에 나왔던 주는 자, 받는 자, 사회 공동의 문제라는 걸 부각시켰어. 그러니까 이게 그 시대의 과거 시험이 잘못된 건 대리시험을 돈 받고 봐주는 유광옥 같은 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돈 주는 놈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모두의 문제다. 공동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유광옥 같은 유광옥전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기본 문제로 모두 이익을 쫓고 있는 세태가 문제라는 거야. 모든 것을 돈으로 팔고 사는, 이익이 되면 모든 것들을 팔고 사는, 이게 문제라는 거지. 이게 전제란 말이야. 이 시대의 비판이라고. 이게 유광옥전이었어.